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농업기술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봄에 소개했던 배나무 전지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 농가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혹시 배농사를 지어보실 생각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찾아뵙고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 그런지 아니면은 가을 제가 시간을 그렇게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배를 수확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바쁘셔가지고 저도 지금 한 3시간 4시간 정도 배 수확하는 걸 도와드리고, 제가 보고 느낀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배 과수원은요 약 2,400평이라고 합니다. 이 과수원과 거의 비슷한 넓이의 과수원이 다른 쪽에 또 있어요. 그래서 도합 5,000평의 배농사를 약 30여 년 동안 하신 분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과수원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을 때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임실군에 저희 동네에 복숭아 과수원이 있는데요. 이 복숭아 과수원을 하시기 위해서 약 15년 전에 도시로 나갔다가 돌아오셔서 복숭아 나무를 심으려고 충북 옥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죠, 나무 도매시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복숭아 나무를 심으려고 한다. 대략 몇 평 정도에 심으려고 한다. 몇 주가 필요하냐 했더니 도매상에서는 몇 미터에 몇 미터를 심어라 라고 해서 그만큼을 가져다 심었다고 합니다. 모르니까요. 시키는 대로 심었는데, 문제는 심어놓고 1, 2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제식거리가 좁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장비를 불러가지고 다시 심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느냐. 물론 나무 시장에서 나무를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 줄에도 더 많이 팔아야 돈을 법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의 간격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나름대로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작물에 대한 제식거리나 재배 방법을 공부하고 알아보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제식거리도 꽤나 중요하더라고요. 심어놓은 후에 사후 관리 문제라든지 수확하는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편의성이라든지, 그리고 과실이 훌륭한 상품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각 나무마다의 자라는 환경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어느 정도 잘 고려해서 제식거리를 맞춰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배나무 과수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요 앞에 트랙터에다가 트레일러를 이용해 가지고 수확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트레일러가 양쪽으로 날개가 있어 가지고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트레일러입니다. 그리고 트레일러가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사람이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무의 생장 조건이라든지 나무의 결실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농장에서 선택한 넓이는요, 이 제식거리, 자, 밭으로 따지면은 이랑이라고 그러죠, 이랑. 이 제식거리는 약 4m. 자, 좌측과 우측에 있는 나무는 약 4m 정도로 하고, 자, 여기 보이는 거는 일종의 고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은 6m 정도 됩니다. 6m. 자, 6m 정도가 되어야만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러한 트레일러가 편하게 넓게 이동할 수가 있어서 작업하는 데 매우 용이합니다. 이 트레일러를 이용하는 시기는 전지 작업할 때, 그리고 적과해 줄 때, 그리고 지금과처럼 수확할 때 사용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어차피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기계를 이용해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모든 농사를 지어야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수확을 많이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바닥에서 이 높이까지는 지금 이 농장 같은 경우는 약 2m 정도로 측정을 해서
요 철사 유인선으로 해가지고 그 밑으로 잘 내려오지 못하게끔 2m 정도로 간격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 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고개를 많이 들고 팔을 높이 들어서 목도 안 아프고 팔도 안 아프고 혹은 너무 낮아서 허리를 숙이는 일도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과수원 같은 경우는 나무를 좌우로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위에서 보면 거의 평평하게 이렇게 수영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거는 작물을 심을 때 공간이 넓어가지고 작물한테 해가 되진 않습니다. 관리만 잘해준다면 통풍도 좋고 햇빛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정된 공간에서 수확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많이 심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심었을 경우에는 통풍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제식거리가 아주 중요한데 이 각 과일나무, 과수나무마다 어떤 수종에 따라서 생장하는 속도라든지 환경이 다르니까 그거를 잘 알아서 심기 바랍니다. 배나무 경우에는 이렇게 고랑 넓이는 6m, 나무 거리는 4m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받치면서 그냥 해도 되지. 아, 우리 대표님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안녕하세요. 예, 이게 또 우리 그 오늘 일하러 오신 분들 또 모셔다 드려야 된다고 하네요. 전 몰랐는데. 제가 방금 전에 나무 제식 간격이나 이런 거는 제가 눈으로 보고 대표님께 말씀 들은 거를 이제 전달해 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꼭 대표님한테 직접 말씀을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인터뷰를 신청한 겁니다. 자, 뭐냐면은, 자, 우리 일반인들은 나무를 한 그루 두 그루 심어 놓으면 잘 열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그 대표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예, 예. 그런 나무도 있긴 하죠. 그러죠. 예, 그런 나무도 있긴 한데 이 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배 같은 경우는 사람도 여자 남자가 있다기 예, 나무도 꽃가루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일부 우리나라의 한 7, 80%가 신고라는 배인데 신고배 많이 예, 들어봤죠. 소비자들은 배 하면 다 신고로만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신고 혼자는 수정을 못 시킵니다. 아, 신고 자체에는 꽃가루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저도 그 시골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배나무 한두 그루 심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심어갖고는 수확을 못할 확률이 높네요. 아, 못할 확률이 높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열죠. 아예 안 열려. 아, 그냥 관상수로 아, 꽃은 피는데. 꽃만 그냥 구경하고. 아. 네.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그냥 먹을 만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최소한 몇 그루 정도 심어야 될까요? 어떻게? 몇 그루가 아니라 네. 품종이라는 게 있어요. 품종. 네. 적어도 2가지, 3가지를 심어야 과일 모양이 예쁘고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신고배 종류 한 종류하고 네. 다른데 꽃가루가 많이 있는 그 품종. 그 품종하고 예. 그렇게 한 3가지 정도는 심어 주어야 서로가 수정 작업을 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고. 예, 예. 또 그다음에 과일이 커가면서도 모양도 예쁘고. 예쁘고. 네. 씨가 많이 있어야 아. 과일이 예쁘고 맛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예. 이 어디 그 개인이 이게 한두 몇 그루씩 심어 놓은 데는 굉장히 모양도 안 예쁘고 작고 한 이유가 그거군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수분수가 많이 있는 나무를 같이 겸해서 심었을 경우에는 좋은데 수분수가 없이 보통 이제 꽃가루가 조금 자가 수정이 되기도 하는데 자가 수정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자가 수정이 되면은 그만큼 미관상품 맨드라니가 안 예쁘죠. 그럼 최소한 네. 내가 배나무를 심어서 배를 몇 개 좀 따먹고 싶다 그러면은 종류가 다른 그냥, 예. 두세 가지에 해서 한 5그루 정도는 심어야 최하. 집에서 그냥 배만 안 예뻐도 그냥 배만 먹고 싶다면 2가지만 심어도 됩니다. 2가지만 심어도 되지만 예. 그 조금 예쁘면서 풍족하게 먹으려면은 3가지, 예. 적어도 3가지 심어야 3가지 정도. 제대로 된 거를. 수분수는 별도로 안 심어도 되나요? 수분수 같이 섞어서 심으면 돼요. 종류가 다른
세 종류 세 그루 정도만 심으면 예. 먹는데 지장 없다. 예, 맛은 소분수가 더 맛있습니다. 아유 오늘 바쁘신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